안녕하세요, 미션의 션입니다. 개발자 컨퍼런스 키노트에서 신제품이 과연 출시될까 궁금증이 많았었는데 반신반의했던 루머였습니다만 드디어 M2가 출시되었습니다. 애플의 야심작 애플 실리콘 M 시리즈의 첫 번째 차세대 버전 M2, 그리고 그것이 탑재된 맥북 에어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볼까 합니다. 영상 시청하시기에 앞서 이러한 애플 관련 중요한 소식들을 빠르게 접하고 싶다면 영상과 커뮤니티로 매일 찾아가고 있으니까 제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으로 빠르게 확인하시길 바라며 지금부터 내용을 같이 한번 보시죠. 2020년 11월 M1 칩이 탑재된 맥 시리즈가 세상에 공개되었고 2022년 6월에 차세대 버전이 출시가 된 겁니다. 약 19개월 기간이 소요되었는데요. 몇몇 테크 매체에서 애플 실리콘 18개월 주기설을 공유했었고 지난 애플 실리콘 로드맵 설명하는 제 영상에서도 언급했던 내용입니다. 적어도 M 시리즈에서는 그걸 맞추려고 한 게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인지 조금 아쉬워하는 부분도 있으신 것 같고요. 솔직히 제가 아쉬워하는 부분과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 내용을 정리해보면 M1이 처음 나왔을 때 강력한 성능에 비해서 전력 효율은 놀랄만한 수준의 향상이었고 당시 비교 대상이었던 것은 기존 인텔 맥에서 M1 맥으로의 점핑이었기 때문에 상징적인 비교 대상으로 효과는 더욱 커 보였죠. 그래서인지 이번 M2의 기대치가 상대적으로 저조해서 약간의 실망감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애플 실리콘은 안드로이드 진영의 칩셋과 동일하게 ARM 기반 아키텍처를 사용한다곤 하지만 실제로 애플은 커맨드 이름만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센스만 지불하여 사용하고 내부의 명령어 기능들은 직접 최적화하여 구현을 했다고 하죠. 당시 최고의 칩셋 설계, 개발 인력들을 스카우트해서 명령어 이름만 가져다가 안에는 직접 다 짰단 겁니다. ARM 기반 명령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ARM 설계와도 동떨어지지 않는 거죠. 어찌되었건 애플은 이것으로 상방통합이라는 것을 할 수 있게 되었고 맥만을 위한 최적화된 하드웨어가 나오게 된 겁니다. 다시 돌아와서 많은 유저분들께서 이번 M2가 작년 말에 나온 M1 프로, M1 맥스와 비교해서 나아지기는커녕 더 떨어지는 성능으로 실망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 부분은 정확히 정정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M1 프로, M1 맥스가 나올 당시 향후 나오게 될 M2에 대해서 설명드렸던 것이 M2는 M1과 비교해야 하고 M1, M2는 각기 칩셋 패밀리군에서 가장 첫 시작 제품이라고 봐야 합니다. 칩셋에서 엔트리 레벨이라고 명명하는 게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작점이라고 봐야 할 거고 프로와 맥스 그리고 울트라까지 이어지는 패밀리군은 점점 더 업그레이드되는 하이엔드급이라고 봐야 하죠. 그만큼 성능이 더욱 좋아지는 겁니다. 자, 그림만 봐서도 M1, M1 프로 그리고 맥스, 울트라까지 단계를 거듭할수록 칩셋이 2배, 4배로 합쳐지면서 크기가 더 커지죠. 트랜지스터가 들어갈 공간과 그만큼의 수가 늘어나고 붙일 수 있는 램도 늘어나는 거죠. 성능이 막강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18개월 동안 아무리 기술이 좋아졌다고 해도 맥스, 울트라와 같은 저 정도의 사이즈의 성능을 M2와 같은 작은 칩이 더 능가한다? 그렇다면 그건 정말 엄청난 획기적인 기술 발전인 거죠. 다시 말해 M2는 M1과 비교해야 한다는 얘기를 반복해서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M2 칩이 자체가 조금 더 커졌어요. 사실 이번 아이폰 14에 들어가는 A16은 TSMC 5나노 공정을 그리고 M2는 3나노 공정으로 제작될 것이라는 소문이 있었으나 어떤 이유에서인지 3나노가 아닌 개선된 5나노 공정이라는 이름으로 포장이 되었죠. 지난 영상에서 잠시 언급했습니다만 TSMC 5나노 공정 기반의 개선된 N5P 공정으로 되지 않았나 유추해볼 수 있겠고요. 사실 이렇게 된 이유를 우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연초부터 흘러져 나온 소문이 TSMC 3나노 공정은 사실상 연내 상용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었고 이것이 지금 애플을 비롯한 퀄컴, 엔비디아와 같은 빅 커스터머들의 계획에도 영향을 주었을 겁니다. 지금처럼 M2에서 그 영향을 우린 체험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여담이지만 삼성은 핀팻 3D 공정 기술에서 진일보한 GAA, 즉 게이트 올 어라운드라는 즉 면적을 더 많이 늘리도록 층층 구조로 3나노 신기술 공정을 성공시켜 양산했다고 하죠. 얼마 전 바이든 대통령이 평택 방문해서 사인한 공장이 3나노 GAA 팹입니다. 삼성이 이러한 경쟁에서 TSMC와 격차를 줄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솔직히 삼성 파운드리도 실제 정말 고객이 납득할 만한 수율의 3나노 공정 양산이 됐는지는 그들만 알고 있는 사실이긴 합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M2가 3나노 공정으로 성공을 거뒀다면
TSMC가 정말 열일한 거라고 봐야 할 텐데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추가 설명을 좀 드리자면 5나노, 3나노라고 표현하는 것은 트랜지스터 간의 거리를 나타내는 지표죠. 작을수록 성능이 높다고 보면 되는데요. 좁아진 만큼 동일 사이즈에 더 많은 트랜지스터를 넣을 수 있고 결국 한 웨이퍼당 더 많은 칩들을 생산해낼 수 있어서 최종 제품 가격에도 메리트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됐다면 지금보다 칩 크기는 M1 크기에서 더 작아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이게 수율이라는 거대한 과제를 무시할 수는 없겠으나 가정으로 걸어본다면 그만큼 웨이퍼당 칩셋 수를 더 늘릴 수 있었을 거고 그러면 칩셋 제조 원가도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최종적으로 맥북 에어 가격도 조금 떨어지지 않았을까를 생각하면 아쉬운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에 와서 들리는 소문으로는 올해 말부터 3나노 기반 공정에 M2 패밀리 칩들이 양산되고 내년 상반기에 M2 프로 제품이 출시될 것이라는 루머가 돌고 있습니다. 개선된 5나노 공정으로 성능 향상을 이뤘다면 3나노에선 더욱 끌어올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것은 하반기쯤 추가되는 소문으로 구체화시키는 걸로 남겨두고 그래도 개선된 5나노 공정으로 성능은 꽤 좋아졌습니다. 8코어의 CPU, 즉 고성능의 4코어와 성능보단 효율성에 무게감을 주는 4코어로 구성되는 것은 기존 M1의 코어 구성과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개선된 5나노 공정으로 인해 25% 많은 트랜지스터를 때려박음으로써 18% 빠른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이러한 개선된 성능 효과는 GPU에서 더욱 도드라지는데요. M1에서 8코어였던 것이 M2에서는 최대 10코어로 구성이 되며 역시 동일 전력으로 25%의 높은 성능을 낼 수 있으며 최대치로는 35%까지 빠른 성능 향상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비교 자료의 근거는 홈페이지에서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는데요. M1이 탑재된 8코어 CPU, 8코어 GPU, 그리고 16기가 램의 맥북 에어와 M2 칩이 탑재된 8코어 CPU, 10코어 GPU, 그리고 16기가 램으로 진행을 했으며 업계 표준의 벤치마크 툴로 실시했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인텔 칩과 비교한 자료에서는 2020년에 출시된 i5 맥북 에어 기준으로 테스트를 했기 때문에 인텔과의 비교 대상에서는 다소 낮은 제품을 선택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맥북 프로의 경우에는 10코어 PC 노트북과 비교를 했고 인텔 i7 12555U를 탑재한 갤럭시 북2였습니다. 자, 이러한 향상된 GPU의 M2는 미디어와 영상 제작 전문가들을 위한 용도로 공을 들인 게 아닌가 하는 점이 보여지는데요. 왜냐하면 M1 프로, M1 맥스에서부터 넣어줬던 미디어 엔진과 프로레스 가속기가 M2에서는 기본 칩셋에서부터 들어가게 됐거든요. 그리고 메모리 대역폭도 M1 대비 증가를 했는데요.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 M1 프로에서부터 저전력 DDR5를 적용시키면서 100GB/s이었기 때문에 DDR4X였던 M1과 비교하면 당연히 증가될 수밖에 없는 거긴 합니다. M1 프로가 200GB인 것은 램을 2개를 붙였기 때문에 2배 성능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러한 M2 칩이 탑재된 맥북 에어, 맥북 프로를 보자면 전작보다 0.03kg 가벼워진 1.24kg의 무게, 11.3mm 두께로 전작보다 평균 두께가 줄어들었지만 지금까지 맥북 에어 트레이드마크였던 물방울 모양의 디자인이 주는 체감상 얇은 두께를 이기진 못할 것 같고요. 13.6인치 크기의 곡면 처리가 부드러운 리퀴드 레티나 디스플레이, 전작보다 밝은 500니트의 밝기, 그리고 4가지 색상과 그의 색상 깔맞춤까지 되는 맥세이프가 추가가 돼서 USB-C 타입의 썬더볼트의 다른 용도의 활용 가능은 약간 긍정적입니다. 그래도 허브는 필수죠. 독허브 추천 영상을 공유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바로 우측 상단 영상을 확인해주시기 바라면서 그 다음 1080 픽셀의 페이스타임 카메라, 작년 신형 맥북에서의 호불호가 있었던 노치의 추가로 늘어난 여유분의 화면 공간,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M2 칩의 성능 향상 부분까지 하면 M2 맥북 에어의 선택은 당연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환율 상승까지 겹친 40만원이 오른 가격 현실을 커버해줄지는 많은 고민이 되는데요. 풀 옵션으로 들어가면 344만원까지 올라갑니다. M2 성능의 향상으로 40만원을 더 지불할 수 있을지는 이건 개인 의견차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교육 할인을 받거나 리셀러 샵에서 최대 할인을 받으면 110만원가량으로도 구입할 수 있었던 M1 맥북 에어 유저가 승자로 보이는 것도 현실이죠. 그리고 추가로 맥북 프로의 경우에는 더욱이 디자인이 동일하기에 굳이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새로운 M2 그리고 그것이 탑재된 맥북 에어, 맥북 프로들을 정리해봤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서 이번 M2 맥북 에어를 기다리신 분들이 꽤 많으실 텐데요. 여러분들의 제품에 대한 의견과 구매에 대한 의견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이며 영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커뮤니티를 통해 빠른 소식을 전달해드리고 있으니까 알람 설정하시고 핵심적인 알찬 소식과 정보 많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미션의 션이었습니다.